봉도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 우병우 구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이랑 토크하셨잖아요. 제 단톡방에서 전문가들 전현직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 이런 분들하고 내기했는데 20명 전체 다 구속.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자, 차상진님 방송 30분 앞당겨지니 출근도 30분 일찍 나갑니다. 시원한 사이다 방송 오늘도 잘 볼게요. 김진우님 아침부터 당황스럽네. 역시 우가 갑인 듯이요. 자, 어쨌을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게 좀 불리하거든. 저한테 쓱 미세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직 판검사들도 다 구속될 거라고 했었고. 근데 뭐 구체적인 법원의 사유를 떠나서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도 왜 그러면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 부담스러움, 특검이 생각보다 어떤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었잖아요. 그리고 박은수 특검도 뭐 다시 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검찰이 개혁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앞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검찰 스스로도 그런 것이 아마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로서는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근데 막상 떨어지고 이게 안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혹시 수사에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도 불구하고 감출 게 있었나? 혹은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그 본인들의 위기를 못 느낄 만큼 더 중요한 게 혹시 있었나? 이런 비전문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검찰이. 우리 변호사계의 이태리 타올. 그건 또 무슨. 누구예요? 저요? 까칠한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까칠한 거 박박 긁어야 돼. 네, 사실 저는 이제 약간 그 검찰에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 우병우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자들 보고 왜 당신들은 맨날 우리를 욕하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좀 칭찬 좀 해줘라 하면서 불쾌감을 2번이나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첫 번째 했죠.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부분들 다 빼고 정강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을 다 빼고 우리가 막 그런 거 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변명하시기를 우리는 될 것만 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합쳐보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100% 발부를 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지만 그건 일단 뺐다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엔 무조건 100% 나온다. 우리가 조사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를 믿어라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소명이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이 부족하다는 거,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법리 다툼이 문제가 있고 법리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 가지고는 안 되고 증거 갖고 안 되고 또 하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오늘의 결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난 우병우 변호사님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거 정말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인 것이 사실 법원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거 웃으면서 방송하면 듣는 분들 진짜 짜증나요. 오늘.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사실. 뭐 좋아서 웃는 건 아닙니다. 그 증거인멸이 우려가 도주 우려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난번에 하도 안 나타나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하셨잖아요. 현상금 내걸고 막 그랬잖아요. 국민 현상. 사실은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아니 지난번에 우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더니 핸드폰 같은데 완전 깡통 핸드폰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미 근거가 있잖아요. 인멸했던. 그러니까 이미 증거 인멸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 인멸도 그렇게 잘하고 도주도 한 번 했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출석하라면 출석도 안 하잖아요. 국회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영장 청구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 게 바로 이제 법원의 입장이고 검찰은 왜 우리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안 하면서 왜 결과적으로는 영장을 발부 안 되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각생. 지각생은 차라리 나요. 그렇죠.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돼. 늦게라도 오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놈이 처음부터 와 있구나. 저놈이? 너 방송 뭐 망가뜨려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죠. 저분이? 저희는 공정방송입니다. 저기인데 저도 사실 발부될 줄 알았거든요. 기각 발부될 줄 알았다. 영장 발부.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 최순실 사태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 방송하시잖아요. 저만큼 영장 기각될 거라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기각이 많이 될 거다. 하다못해 이주영 부회장도 2번 다 기각될 거다 그랬고
자진 납세하는 겁니다 지금. 잘 못 맞추신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도 영장 청구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제 방송에서 그다음부터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틀리니까. 저놈은 틀려 이러고. 근데 저는 어저께 제가 발부 될 거다. 야, 이게 펠레 징크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스네. 계속 틀리는 아니,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됩니다. 어제 네. 발부 된다 그랬, 아니, 기각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럼 기각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우리가 손들고 서 깔때기 있어. 놀리는 거 왜냐면 다 책임을 이쪽으로 지금 좋아갖고 자기 얘기 나오니까 좋아갖고 막 웃는데 다 저쪽으로 책임을 모는 중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어제 들었냐면 제가 나온다고 그랬으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기각 많이 얘기한 사람이 발부로.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변호사 지금까지는 방송쟁이로서 얘기했고 변호사로서 얘기하면 법원의 탓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법원의 탓은. 동의 나도. 네, 왜냐하면 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그러니까 영장 발부될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예. 기각될 때 없다는요. 일종 이런 거예요. 얄리얄리 우리 고려가요 보면 후렴구 있잖아요. 항상 묻는 거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하는 거. 예. 청산별곡인가요? 예. 그런 거예요. 가실이 있고. 그렇죠. 청산에 네. 사르리 났다. 그렇죠. 청산에 사르리 그런 났다. 겁니다. 얄리얄리얄리양청 얄리얄리얄라. 예. 두 분 뭐 하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후렴구,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있다 그냥 붙이는 거고. 그냥 후렴에 불과하다. 아니지. 필수에 불과하다. 아니, 붙이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범죄 소명이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한데 법원이 봤을 때 범죄 소명이 있는데 법원이 보고 하세요. 그래서 우병우를 이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 안고 봐주려고 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두 가지가 검찰에서 정말 자기 식구였기 때문에 이거 우병우 전 수석을 여기까지 덮하는 건 괜히 우리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라고 해서 열심히 안 했든지 열심히 안 했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하려고 했으나 왜냐 이게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 폭탄을 막 돌리다가 마지막에 폭탄 하나 더 붙여서 넘겨줬잖아요. 한 번만 더 청구하면 무조건 나올 거야. 니들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애초에 구조 자체가 좀 나오기 힘들었던 건지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거든요. 그게 이제 맹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외압이나 이런 게 안종범 전 수석이었으면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직권남용이. 근데 이제 우병우란 사람의 포스트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나 마나 뻔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공판은 공개되니까 거기서도 그럴 거예요. 나 민정수석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인사검증하는 사람이야. 나 문제 있는 사람 검사해가지고 찍어내는 게 내 일이야.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마 거기에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절 변호사님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태현 변호사하고 좀 교집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아니라. 가능성이죠. 그건 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아까 이제 들었던 말씀 그거죠. 검찰이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차라리 욕을 먹고 차라리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설립이 되더라도 지킬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까 이제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태현 변호사가. 폭탄 하나가 그거였죠. 뭐 그때 당시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아니 이게 수사를 못한 거야 안 한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세월호 외압도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박영수 특검이 야 솔직히 그런 식으로 전화 받고 하면 민정수석이 전화하는데 외압 안 느낄 사람이 어딨냐? 라고 그 담긴 압력이었다. 그래서 당시 광주지검장 형사부장도 윤대진 형사부장도 불렀고 광주지검장까지도 당시 광주지검장까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현직에 있었던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난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쓱 뺐어요 그 부분은. 아니 근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변찬우 그 지검장 그러니까 당시 지검장하고 윤대진 차장검사하고 그 진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진술이 돼 있었대요. 그럼 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난 그분들은 사실은 A라고 대답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B라고 적혀 있었다는 건데 내가 왜 그런지는 알지만 여기서 말하기 너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러면 그분들 역시도 결국에는 같은 식구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진행자를 무시하면서 애둘러서들 얘기들 하고 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행자를 완따라시키고 있나요? 네,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쫙쫙 뽑아내겠습니다. 자, 정현무님. 오늘 우전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의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현무님,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병들어 있는 걸까요? 아침에 소식 듣고 놀랐습니다. 김태형님, 왜 우꾸라지를 못 잡는 건가요? 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영민님, 같은 우씨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김윤선님,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고 수사하는 건데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건지 황당합니다. 강신래님, 이러면 누가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검찰도 한 통속이었던 걸까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오늘 얘기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됐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내용인 즉슨 살짝 법률적 용어들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거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죠. 하나씩 탈탈 털어가야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월호 2014년 네. 세월호 조사할 때 광주지검에다가 우병우 수석이 전화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 지검 압수수색 나갔는데 그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마라. 네. 왜 그 서버에는 통신 기록 같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현장과 청와대가 했던 통신 기록이 있으니 국가의 책임으로 혹시 돌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결국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123 정장. 그분이 구조하러 현장 나갔거든요. 구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기소하려고 했더니 기소하지 마라. 그런데 누굽니까? 변찬호 지검장이 결국 기소했어요. 밀어붙였죠. 근데 그럼 이거를 갖고 박영수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 부분은 빼박이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어서 우린 깊이 못 들어갔으니 다시 이거 재청구하게 되면 100% 나온다. 이건 일종의 경고 아니에요?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당신들 안 하면 이거 장난친 거야? 라는 함의까지 있었을 터인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뺐어요, 이거를. 뺐는데 여기 뭔가 내용인데 두 분은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 알면서. 아니, 이분들이 좀 장난치라긴 해서. 아니, 우리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외면적으로 표현적으로 아까 노 변호사도 설명을 하셨지만 예. 그게 자, 요 문제 갖고 예. 지금 윤대진 차장은 광주 압력을 못 받았다는 아니, 윤대진 이분은 지금 부산지검 2차장. 부산지검 2차장. 예. 당시 형사부장. 광주 형사부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승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차장 검사 올라왔으니까 승진한 거죠. 이분은 검찰 내부에 대해서 칼을 겨눌 이유가 별로 없죠. 얘기를 못 하죠. 못하죠. 네, 못하죠. 자, 이분은 상황상. 못한다고 인정을 해요. 자, 변찬호. 근데 지검장이어서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죠. 안 돼요.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잖아요. 지검장 예. 출신 변호사잖아요. 예.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하는 일은 검찰 관련된 사건을 들어가서 설명하고 의견 제시하고 기소될 거냐 불기소될 거냐 이런 처분을 받는 건데. 예.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법률을 잘 들이대서 불기소해주면 유능한 변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의 길을 왜 포기하지? 아니 그걸 하려면 지금 노 변호사가 말씀하려고 했던 건 그걸 하려면 검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검찰의 불리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좀 조금씩들 분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예, 추정이잖아요. 위치가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 눈도 못 떠요. 김태현 변호사 여기서 막내라고 막 재롱 떨고 그러지만 길 가다 저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눈 딱 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거든.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위치라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하나 얘기죠. 말하면 변찬우 변호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사이는 안 좋습니다. 사이는 안 좋죠. 네, 근데 그러나 윤대진 차장검사와 우병우는 이용호 특검 때 수사 3인방으로 함께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럼 들어가서 어쨌든 윤대진 차장검사는 얘기를 다 못했을 수 있는데 자 변찬호 이분은 들어가면서 이분 못한다니까 생계가 걸려있는 들어가면서 기자 인터뷰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또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조심해야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아니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걱정하는 게 국민들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왜곡될까봐 이런 일에 늘 있는 건 아닌데가 이상한 아니거든요. 벼랑은 진짜 이제 훌륭하신. 법조계를 감싸네 이제. 아침부터. 아니 그 자 김태현 변호사님 짜증났어요. 왜냐면 자기도 알고 있는 얘기를. 저는 몰랐는데. 몰라요. 왜 빠져나가 왜? 변철우 변호사랑 저 누구야 윤대진 차장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죠.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그러니까 이건 추측 저도. 추측이야, 오늘. 오늘 다 추측이에요. 추측이 난무하네. 그리고 우리 추측을 갖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던져주면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기각되지 않았냐. 가능성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죠. 방팀이 허위사실 유포는 저 혼자 갔다 온 걸로 충분해. 그렇죠. 하지만 이제 패널을 보호해주세요. 저희는 방통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윤대진 부장검사가 웬만한 어떤 압력이나 그거에 대해서 휘둘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종. 안 먹혀요. 압력, 부탁 이런 게. 그거에도 많은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거죠. 검사로서. 그럼요. 좋은 건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정도 변찬우 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윤대진 부장도 마찬가지고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입니다. 자존심. 그 결정이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결정한 거야. 그렇지. 내가 그거 압력받고 안 했을 것 같아? 야, 내가 무슨 양지열 변호사, 지열이 형이 나한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 실제로는 그러지라도 웃기지 마. 내가 한 거야라는 의식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엘리트 검사 의식들 중에서는. 거기에 조금 사익이 개입돼 있으면 조금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 두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전 알 수는 없으나 말은 무조건 뭔 소리입니까? 이건 제가 결정입니다. 무슨 내가 민정수석 전화를 받고 해요. 내가 부장이야. 내가 형사부장이고 내가 지검장이야. 내 결정이야. 이렇게 진술해서 가능성은 100%다. 그건 단순히 뭐 검찰 조직 보호 눈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 그럼 이제 문제 제기 들어갑니다. 문제 제기. 근데 그럼 둘 다 어찌됐든 저는 김태현 변호사 의견도 타당성이 있고 변호사 의견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는 안 된다라고 애초에 뺐거든요. 대신 집어넣은 게 뭐냐면 어쨌든 우정석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놓고 청문회 나와서는 난 사실 확인밖에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위증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위증 자체가 청문회 위증은 이게 법정형은 더 세요. 직권남용 5년 이하인데 이건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라서 오히려 구속되려면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했는데 이것도 틀어진 거죠. 그거는 틀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런 식의 전화 건 것이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직권남용한 게 아니라면 그분이 청문회 가서 나는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이 뭐가 위증이에요? 그 말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위증만 넣었을 수 있겠다. 아니 그건 그건 조금은 달라 불출석에 대해서 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이었잖아요. 자기는 세월호 전담이랍니다.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자 이게 구조가 안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1, 2, 3 정장이 모든 책임을 지릴 것이 아니고 그 윗선이 있는데 수사 과정을 봤더니 윗선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다라고 했는 검찰을 논리에 자기는 의혹이 있는 게 수사의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걸 막은 것도 권리행사 방해다. 그런데 그걸 뺐다. 애당초 제일 심각한 걸 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용구 변호사는 그것도 추측이죠. 굉장히 예측을 했더라고. 그거는 굉장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제소리에 도장 찍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도장 찍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1, 2, 3 정장이 거기 가서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가 명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아니 윗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서 빨리 가서 구조하라고 지시 왜 안 내렸어. 근데 그게 우정수석이 개입했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안 됐다. 이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박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빠진 이유가 헌재 결정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거 웃으면서 방송하면 듣는 분들 진짜 짜증나요. 오늘. 그러니까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사실 뭐 좋아서 웃는 건 그 아닙니다. 증거인멸이 우려가 도주 우려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난번에 하도 안 나타나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하셨잖아요. 현상금 내걸고 막 그랬잖아요. 네. 국민 현상. 사실은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아니 지난번에 의호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더니 핸드폰 같은데 완전 깡통 핸드폰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미 근거가 있잖아요. 인멸했던.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인멸도 그렇게 잘하고 도주도 한 번 했던 사람이라면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출석하라면 출석도 안 하잖아요. 국회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영장 청구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결과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 게 바로 이제 법원의 입장이고 예. 검찰은 왜 우리가 보기엔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안 하면서 왜 결과적으로는 영장을 발부 안 되게 만들었을까? 예.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각생. 지각생은 차라리 나요. 그렇죠.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돼. 늦게라도 오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놈이 처음부터 와 있구나. 저놈이? 너 방송 뭐 망가뜨려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죠. 저분이 네. 예. 저희는 공정 방송입니다. 저기인데 저도 사실 발부될 줄 알았거든요. 기각 발부될 줄 아니요, 알았다. 이게 영장 뭐야, 발부. 이게. 왜냐하면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제가 이 최순실 사태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 방송하시잖아요. 저만큼 영장 기각될 거라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기각이 많이 될 거다. 예. 하다못해 이주영 부회장도 2번 다 기각될 거다 그랬고 자진납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못 맞추신다는 박 전 거예요. 대통령도 영장 청구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제 방송에서 그다음부터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틀리니까. 저놈은 틀려 이러고. 근데 저는 어저께 제가 발부될 거다. 야, 이게 펠레 징크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스네. 계속 틀려. 틀리는 아니,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됩니다. 어제 네. 발부된다 그랬, 네. 아니, 기각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럼 기각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우리가 손들고 서 깔때기 있어. 노지는 거 왜냐면 다 책임을 있죠. 지금 좋아갖고 자기 얘기 나오니까 좋아갖고 막 웃는데 다 저쪽으로 책임을 모는 중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어제 들었냐면 제가 나온다고 그랬으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기각 많이 얘기한 사람이 발부로.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변호사 지금까지는 네. 방송쟁이로서 얘기했고 예.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 얘기하면 법원의 탓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법원의 탓은. 동의 나도. 예, 왜냐면 네. 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그러니까 영장 발부될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예. 기각될 때 없다는요. 일종 이런 거예요. 얄리얄리 우리 고려가요 보면 후렴구 있잖아요. 항상 묻는 거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하는 거. 예. 청산별곡인가요? 예. 그런 거예요. 가실이 있고 그렇죠. 청산에 네. 사르리 왔다. 그렇죠. 청산에 사르리 그런 왔다. 겁니다. 얄리얄리얄량청 얄리얄리얄라. 예. 두 분 뭐 하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후렴구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있다 그냥 붙이는 거고. 아, 그냥 후렴에 불과하다. 아니지. 필름에 그렇지 불과하다. 않지. 아니 붙이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범죄 소명이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한데 법원이 봤을 때 범죄 소명이 있는데 법원이 보고 하세요서 우병우를 이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 안고 봐주려고 하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두 가지가 검찰에서 봉도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 우병우 구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이랑 토크하셨잖아요. 제 단톡방에서 전문가들 전현직이 아니라 현직 판검사 이런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20명 전체 다 구속.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자, 차상진님, 방송 30분 앞당겨지니 출근도 30분 일찍 나갑니다. 시원한 사이다 방송, 오늘도 잘 볼게요. 김진우님, 아침부터 당황스럽네. 역시 우가 갑인 듯이요. 자, 어찌했을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게 좀 불리하거든. 저한테 쓱 미세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직 판검사들도 다 구속될 거라고 진짜로요. 했었고. 예. 근데 뭐 구체적인 법원의 사유를 떠나서요. 예.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도 왜 그러면 구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 부담스러움, 특검이 생각보다 어떤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었잖아요. 그리고 박은수 특검도 다시 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검찰이 개혁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앞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예. 검찰 스스로도 그런 것이 아마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로서는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막다른 골목에 네. 들어섰다. 근데 막상 떨어지고 이게 안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혹시 수사에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래도 불구하고 감출 게 있었나? 혹은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그 본인들의 위기를 못 느낄 만큼 더 중요한 게 혹시 있었나? 이런 비전문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검찰이. 우리 변호사계의 이태리 타올. 그건 또 무슨. 누구예요? 저요? 까칠한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까칠한 거 박박 긁어야 돼. 네, 사실 저는 이제 약간 그 검찰에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 우병우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기자들 보고 왜 당신들이 맨날 우리를 욕하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좀 칭찬 좀 해줘라 하면서 불쾌감을 2번이나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첫 번째 했죠.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부분들 다 빼고 정관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을 다 빼고 우리가 막 그런 거 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변명하시기를 우리는 될 것만 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합쳐보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100% 발부를 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지만 그건 일단 뺐다 애매모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엔 무조건 100% 나온다. 우리가 조사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를 믿어라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소명이 부족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이 부족하다는 거,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법리 다툼이 문제가 있고 법리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 가지고는 안 되고 증거 갖고 안 되고 또 하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오늘의 결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난 우병우 변호사님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거 정말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인 것이 사실 법원 입장에서 오늘 우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의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현무님,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병들어 있는 걸까요? 아침에 소식 듣고 놀랐습니다. 김태형님, 왜 우꾸라지를 못 잡는 건가요? 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영민님, 같은 우씨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김윤선님,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고 수사하는 건데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건지 황당합니다. 강신래님, 이러면 누가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검찰도 한 통속이었던 걸까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오늘 얘기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됐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내용인 즉슨 살짝 법률적 용어들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거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죠. 하나씩 탈탈 털어가야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월호 2014년 세월호 조사할 때 광주지검에다가 우병우 수석이 전화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 지검 압수수색 나갔는데 그 서버는 압수수색하지 마라. 왜 그 서버에는 통신 기록 같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현장과 청와대가 했던 통신 기록이 있으니 국가의 책임으로 혹시 돌릴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결국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123 정장. 그분이 구조하러 현장 나갔거든요. 구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기소하려고 했더니 기소하지 마라. 그런데 누굽니까? 변찬호 지검장이 결국 기소했어요. 밀어붙였죠. 근데 그럼 이거를 갖고 박영수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 부분은 빼박이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어서 우린 깊이 못 들어갔으니 다시 이거 재청구하게 되면 100% 나온다. 이건 일종의 경고 아니에요?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당신들 안 하면 이거 장난친 거야? 라는 함의까지 있었을 터인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뺐어요, 이거를. 뺐는데 여기 뭔가 내용인데 두 분은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 알면서. 아니, 이분들이 좀 장난치라긴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외면적으로 표현적으로 아까 노 변호사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게 자, 요 문제 갖고 지금 윤대진 차장은 광주 압력을 못 받았다는 아니 윤대진 이분은 지금 부산지검 2차장. 부산지검 2차장. 당시 형사부장. 광주 형사부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승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차장 검사 올라갔으니까 승진한 거죠. 이분은 검찰 내부에 대해서 칼을
이 칼을 겨눌 이유가 별로 없죠. 얘기를 못하죠. 못하죠. 네, 못하죠. 자, 이분은 상황상. 못한다고 인정을 해요. 자, 변찬우. 근데 지검장이어서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죠. 안 돼요.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잖아요. 지검장 예. 출신 변호사잖아요. 예. 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하는 일은 검찰 관련된 사건을 들어가서 설명하고 의견 제시하고 기소될 거냐 불기소될 거냐 이런 처분을 받는 건데. 예.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법률을 잘 들이대서 불기소해주면 유능한 변호사 정말 자기 식구였기 때문에 아 이거 우병우 전 수석을 여기까지 덮하는 건 괜히 우리가 좀 위험해질 것 같아라고 해서 열심히 안 했든지 예. 열심히 안 했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하려고 했으나 왜냐 이게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 폭탄을 막 돌리다가 마지막에 폭탄 하나 더 붙여서 넘겨줬잖아요. 한 번만 더 청구하면 무조건 나올 거야. 니들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애초에 구조 자체가 좀 나오기 힘들었던 건지 왜냐면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거든요. 그게 이제 맹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외압이나 이런 게 안종범 전 수석이었으면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직권남용이. 예. 근데 이제 우병우란 사람의 포스트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나 마나 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은 공개되니까 거기서도 그럴 거예요. 나 민정수석 원래 그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인사검증하는 사람이야. 나 문제 있는 사람 검사해가지고 찍어내는 게 내 일이야.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예. 아마 거기에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절 변호사님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태현 변호사하고 좀 교집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가능성, 없죠. 가능성. 다른 예. 게 아니라. 가능성이죠. 그건 뭐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제일 큰 예. 게 아까 이제 들었던 말씀 그거죠. 검찰이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차라리 욕을 먹고 차라리 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설립이 되더라도 예. 지킬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까 이제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태현 변호사가. 예. 폭탄 하나가 그거였죠. 뭐 그때 당시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아니 이게 수사를 못한 거야 안 한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세월호 외압도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박영수 특검이 야 솔직히 그런 식으로 전화 받고 하면 민정수석이 전화하는데 외압 안 느낄 사람이 어딨냐? 라고 그 담긴 압력이었다. 예. 그래서 당시 광주지검장 형사부장도 윤대진 형사부장도 불렀고 광주지검장까지도 당시 광주지검장까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예. 그러면 현직에 있었던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난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쓱 뺐어요 그 부분은. 아니 근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변찬우 그 지검장 그러니까 당시 지검장하고 예. 윤대진 차장검사하고 그 진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진술이 돼 있었대요. 그럼 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예.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난 그분들은 사실은 A라고 대답해 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B라고 적혀 있었다는 건데 내가 왜 그런지는 알지만 여기서 말하기 너무 곤란한 부분이 아니,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러면 그분들 역시도 결국에는 같은 식구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진행자를 무시하면서 애둘러서들 얘기들 하고 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행자를 완따라 시키고 있나요? 네,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쫙쫙 뽑아내겠습니다. 자, 정현무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의 길을 왜 포기하지? 아니 그걸 하려면 지금 노 변호사가 말씀하려고 했던 건 그걸 하려면 검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검찰의 불리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좀 조금씩 더 분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예, 추정이잖아요. 위치가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 눈도 못 떠요. 김태현 변호사 여기서 막내라고 막 재롱 떨고 그러지만 길 가다 저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눈 딱 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거든.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위치라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막연한 하나 얘기죠. 말하면 변찬우 변호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사이는 안 좋습니다. 사이는 안 좋죠. 네. 근데 그러나 윤대진 차장검사와 우병우는 이용호 특검 때 수사 3인방으로 함께 수사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럼 들어가서 어쨌든 윤대진 차장검사는 얘기를 다 못했을 수 있는데 자 변찬우 이분은 들어가면서 이건 못한다니까 생계가 걸려있는 들어가면서
기자회견을 기자 인터뷰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거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또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조심해야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아니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걱정하는 게 국민들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왜곡될까봐 이런 일에 늘 있는 건 아닌데가 이상한 아니거든요. 벼랑을 진짜 훌륭하신. 법조계를 감싸네 이제. 아침부터. 아니 자 김태현 변호사님 짜증났어요. 왜냐면 자기도 알고 있는 얘기를. 저는 몰랐는데. 몰라요. 왜 빠져나가 왜? 변천우 변호사랑 저 누구야 윤대진 차장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죠. 모르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건 추측 저도. 추측이야 오늘. 오늘 다 추측이에요. 추측이 난무하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아니고. 추측을 갖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던져주면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기각되지 않았냐. 가능성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죠. 방팀이 허위사실 유포는 저 혼자 갔다 온 걸로 충분해. 그렇죠. 하지만 이제 패널을 보호해주세요. 저희는 방통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윤대진 부장검사가 웬만한 어떤 압력이나 그거에 대해서 휘둘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종. 안 먹혀요. 압력, 부탁 이런 게. 그거에 대해 많은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거죠. 검사로서. 좋은 건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정도 변천우 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윤대진 부장도 마찬가지고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입니다. 자존심. 그 결정이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결정한 거야. 그렇지. 내가 그거 압력받고 안 했을 것 같아? 야, 내가 무슨 양지열 변호사, 지열이 형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 실제로는 그러지라도 웃기지 마. 내가 한 거야라는 의식들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봐요. 엘리트 검사 의식들 중에서는. 거기에 조금 사익이 개입돼 있으면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그 두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전 알 수는 없으나 말은 무조건 뭔 소리입니까? 이건 제가 결정입니다. 무슨 내가 민정수석 전화를 받고 해요. 내가 부장이야. 내가 형사부장이고 내가 지검장이야. 내 결정이야. 이렇게 진술할 가능성은 100%다. 그건 단순히 검찰 조직 보호 눈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